안녕하세요, 스킬스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겨울 12월, 1월 달은 이제 제가 거래를 쉬는 기간이기도 하고, 2월 달부터는 멤버들과 같이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도 했고, 또 2월 달에 코로나나 뭐 연준 쪽에 이제 긴축 재정 정책, 그리고 뭐 러시아 전쟁까지 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그렇다고 뭐 2월 달에는 시간을 쪼개서 거래를 하기는 했습니다. 지인들과 같이. 그렇지만 이제 카페나 영상이나 이런 활동들은 제가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음, 거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간단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 기준에는 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차트를 볼 때, 차트를 열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거는 이전 흐름, 그리고 이전 흐름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격 움직임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옆으로 가고 있는지. 이 얘기는 이제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횡보인지, 그러니까 마켓 구조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서 지지를 받고 저항에 반응을 하는가, 지지 저항이 잘 맞아 들어가는 움직임인가, 시장이, 종목이. 이런 이전 흐름을 먼저 보고, 그리고 이전 흐름 상에서 현재 가격의 위치가 내가 정한 중요 레벨에 딱딱 중요 포인트에 도달해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아무 의미 없는 거래를 잡기 애매한 위치에서 가격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봅니다. 가장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세장이라 그러면 추세의 강도, 뭐 기울기, 속도 같은 걸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하락 추세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추세 전환될 때는 항상 기울기가 바뀌더라.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캔들 크기가 볼륨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전에 추세가 기울기가 좋게 나올 때는 큰 캔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섞였겠지만, 볼륨이 줄어들면서 기울기가 완만해질 때는 캔들들이 작아진다. 작아지고 노이즈도 심하다. 결국은 이런 시간 끌기, 이런 모양이 나온 다음에는 강하게 반대 방향으로 한번 돌파가 나오더라. 나오고 난 이후에 얘는 이제 확인용이죠. 확인용. 아, 이게 추세 바뀌는구나. 확인용이죠. 그러면 그 다음 구간은 어느 일정 범위에서 일정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지지를 받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이 확실히 이제 이루어지더라. 그럼 이 부분을 노려서 거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뭐 상승 추세를 해볼까요? 이런 것도 있죠. 자, 상승 추세가 이 정도 기울기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 그러다가 기울기가 갑자기 급하게 더 가파르게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 추세의 가속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추세의 강도, 기울기, 속도, 여기 하나 더 하면 이제 캔들의 크기, 캔들의 크기, 뭐 다 같은 의미죠. 예, 결국은 볼륨이 줄어들어서 캔들이 작아지니까 이 기울기가 완만해질 것이고, 그러면 속도가 느려졌다 라고 표현을 하고, 추세의 강도가 약해졌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쨌든 현재 추세가 지속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제 끝자락인지, 추세가 전환되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다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거를 보고, 중요 레벨, 그러니까 이 중요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추세선보다는 지지 저항 쪽을 많이 신뢰하는 편이고, 이 지지 저항, 확률 높은 지지 저항, 중요 레벨에서는 가격이 거의 반응을 한다.
확률 높은 지지장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먼저 이제 추세장에서 이전 흐름이 이렇게 하락 추세다, 또는 하락 추세이다가 추세가 완만해지면서 볼륨이 줄어드는 모습으로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반대 추세 전환이 나오더라. 추세 전환 나온 다음 어느 가격선에서 조정을 끝내고 지지를 받고 다시 추세 바뀌는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확실한 추세 전환을 이뤄내더라. 또는 하락 추세가 이루어지다가 이렇게 추세 전환할 것처럼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추세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것도 이제 이전 기울기보다 더 강하게. 이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보면 첫 번째 이제 지지저항의 확률 높은 지지저항. 이전 추세가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과 저점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추세를 만드는 추세장이었다. 그러면 이 마켓을 구조를 만든다고 해서 이 부분들을, 이 고점, 저점들을 마켓 스트럭처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리고 또 꺾이는 부분, 변곡점이라고 해서 스윙 포인트라고도 하고, 그리고 스윙 하이, 스윙 로우, 이런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지점들이 이전 추세의 마켓의 구조를 형성하는 마켓 스트럭처, 변곡점들이 결국은 추세가 전환된 이후나 아니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 근처의 가격들이 오면 결국은 중요 지지 저항 레벨로 역할을 하더라. 즉 이제 가격들이 반응을 한다는 뜻이죠. 요게 하나가 이제 확률 높은 지지저항 찾는 방법이고, 또 짧게 본다면 이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계속 번갈아 하는 경우. 자, 이 레벨이 지금 지지를 계속 받고 있죠. 결국 아래쪽으로 돌파를 하면 다시 저항의 역할을 또 해주는, 이것처럼 이제 지지의 역할, 저항의 역할, 다시 돌파를 하면 지지 역할을 하는 이런 구간들, 지지와 저항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레벨들, 이런 것들은 이제 확률 높은 지지 저항이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후 가격이 이 근처에 도달했을 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위치에 이런 중요한 위치에 가격이 도달했을 때, 이런 중요한 위치에 이제 드디어 가격이 도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위치에다가 분석을 해놓고 알람을 걸어놓고 보통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알람이 띠링띠링 울리면 바로 거래 들어가냐? 그렇진 않죠. 얘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확인할 때는 결국 이제 캔들로서 확인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이제 실패 없이 성공 확률이 높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현재 위치가, 현재 가격이 이전 흐름에서 어디냐. 자, 이런 이전 흐름이 이렇게 하락 추세고, 그리고 위로 갔다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전고점, 저점. 현재 가격은 고점과 이전 움직임 구역 안에 딱 갇혀 있는 이런 위치이면 거래하기가 좋지는 않겠죠. 대신 자, 현재 위치가 여기다. 전 고점 그리고 그 이전 저점을 여기로 이제 지지를 받았다고 치고, 전 고점 부근에 다 도달했고 살짝 돌파하든지 아니면 못 미치든지 어쨌든 전고점 부근이다. 그러면 여기는 거래를 해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움직임? 대부분 좋은 거래는 살짝 돌파한 다음에 다시 아래로 들어올 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숏 포지션으로 아주 좋은 거래가 나올 것이고, 강하게 돌파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것이고,
어쨌든 이 위치는 거래하기에 유리한 위치다. 이 거래하기에 유리한 위치를 우리는 찾아서 기다릴 줄 알면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우위가 있는 거래, 엣지 있는 거래,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항상 그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 위치에 가격이 도달했을 때 확인을 거쳐서 거래를 한다면 그래도 뭐 크게 실수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지 않을까. 성공적인 확률적으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를 분석해서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서 거래를 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적 분석은 차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차트는 사실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누가 맞춥니까 이거를.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패보다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는 거래보다 확률적으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전 흐름과 그리고 가격이 반응할 수 있는 중요 레벨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위치에 가격이 도달했을 때 캔들 신호로 확인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면 아주 그래도 성공적인 거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이게 누구나 아는 내용인데도 실제 이제 그거를 확실한 자기 기준으로 만들어서 거래를 하기란 쉽지는 않죠. 자, 이런 경우도 보시면 전고점이죠. 가격이 전고점 부근에 왔다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 네, 뭐 하여튼 달러 캐나다인데 한번 이거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죠. 자, 이거 이전 흐름은 한눈에 봐도 하락입니다. 하락이다가 지금은 이 레벨을 제가 표시를 했고, 저점이 지금 낮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이후에 수렴으로 가격들이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공간에서 아까 같은 논리라면 거래하기 좋은 위치는 어디냐? 여기죠. 여기 또는 이걸 수평으로 본다면 여기. 현재로 봐서는 이 위치에 가격이 도달한다 그러면 뭐 거래하기는 좋아 보입니다. 대신 어, 대신 가격이 지금 중간에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 이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거래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한 이 중요한 위치까지 올 때까지 가격이 여기 도달하기를 좀 기다려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종목이 얘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 종목을 표시해 놓고 그 중요한 위치에 도달했을 때만 신호를 기다려서 거래를 해준다면 뭐 괜찮은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나마 이제 성공 확률이 높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아까 일봉으로 봐서 그런 거고, 지금 4시간 차트로 보면 현재 모습이고, 2시간 차트, 뭐 1시간 차트, 이렇게 시간대는 달라도 방법은 뭐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데 이제 실제 내가 거래를 할 때는 내가 현재 보는 타임프레임에 현재 가격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최근 가격 근처에 있는 움직임을 가지고 거래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약간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전체 크게 움직이는 방향, 아까 첫 번째 항목이죠. 이전 흐름과 현재 가격이 이전 흐름에서 어느 위치에 위치해 있고, 지금 얘는 올라가고 있는 중인지 내려가고 있는 중인지 옆으로 가는 중인지 큰 그림을 먼저 보시고, 실제 거래할 때는 뭐 단타를 하든 스캘핑을 하시든 뭐 해당 차트에서 현재 가격이 지금 여기니까 현재 가격 최근 움직임, 근처에 있는 최근 움직임을 기준으로 중요 레벨들을 설정하시고, 반드시 그 레벨 근처에 왔을 때 거래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그
유리한 거래를 하는 거죠. 우위에 있는 거래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단락 캐나다를 뭐 간단히 보면서 이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할 텐데, 약간은 이게 보면, 이게 차트를 계속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일 텐데, 자, 요런 것들 보이죠? 이전 흐름은 하락세였어요. 하락세였다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하락하다가 횡보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이제 추세 전환이 나오는 거죠. 추세 전환이 나오고, 추세 전환이 일단 강하게 나왔습니다. 강하게 나오고 일정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이루는 모습인데, 이렇지 못하고 추세 전환이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어느 정도 살짝 돌파를 하는 척 했을 때, 그리고 이럴 때는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보다는 현저히 떨어진다. 뭐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 이전 흐름에서 마지막에 이제 볼륨이 떨어지면서 추세가 기울기가 완만해지다가 추세 반대 방향으로 돌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면, 돌파가 약하게 나온 것과 강하게 나온 것과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약하게 나온 것들은 여기서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 2차 상승이 바로 나올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낮죠. 물론 나오기도 하지만 확률적으로 낮고, 첫 번째 돌파 구간보다 못 미치게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다시 아래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반대로 이전 추세에 강한 돌파가 났을 때, 그러니까 이전 흐름은 하락, 기울기가 완만해지다가 시간을 끌다가 충분히 끌다가 강한 돌파가 한 번에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끌다가 2차 상승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전 추세를 완전히 뒤집는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확인되는 그런 모습들이 차트에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이전 여기도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고, 여기 전고점 부분까지 도달했다가 다시 빠지지만 결국은 이전 저점까지는 내려오진 않고 지지를 받는 모습. 그러니까 크게 해석을 하면 지지를 받고 다시 오르는 모습. 그리고 역시 전고를 뚫지 못하고 역시 전고점을 뚫지를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지만, 그죠?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하락을 하지만 이전 저점보다 높은 곳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정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살짝 돌파를 하는 척 하다가 바로 아래로 들어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전고점 부근까지 강하게 돌파가 나왔다라면 이 지점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살짝 돌파하는 척 하다가 바로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스탑헌팅 페이크 동작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동작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지만, 그때도 이제 대략의 신호를 찾을 수 있는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기 일정 구간 박스권을 지금 살짝 위로 뚫는가 싶더니 바로 아래로 내려와서 지지받는가 싶더니 이 박스권을 돌파해 버렸죠. 이때도 여기서 시간을 어떻게 끌고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바로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역시도 여기처럼 스탑 헌팅 페이크 동작이 되는 거고, 그 이후의 움직임은 다시 이런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끌고 이 중요 레벨을 존중해서 이제 저항 역할을 해서 가격이 반응을 한다. 그러면 다음 움직임은 여기까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단락 캐나다 4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거래에 유리한 구간,
거래에 유리한 지점이 어디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가격은 이 위치. 그러면 가격이 여기랑 여기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좋은 거래 신호를 찾아 기다렸다가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위치에 도달했다면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그 캔들 신호를 찾아 가지고 방향대로 거래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가격은 분명히 이 구역보다는 이 구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일단 여기 하락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요 포인트에 도달한다 그러면 쇼 포지션 노려보는 게 흐름상으로는 바람직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거래를 찾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전 흐름 중에서 현재 가격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현재 가격은 내려오다가 시간을 끌다가 기울기가 가파르다가 완만하다가 반대로 돌파 나오고 지지받고 다시 박스권이다. 여기를 돌파하는 척 하면서 결국은 지나고 봤더니 페이크였다. 이런 흐름들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흐름들을 읽어내고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중요 레벨들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 가격이 이런 중요 레벨에 도달했을 때 거래를 해야지만 우리가 우위에 있는 거래, 엣지에 있는 거래, 유리한 거래, 확률 높은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차트를 많이 보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고, 확실히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차트를 많이 보는 방법밖에 없죠. 차트를 많이 보고 거래 경험을 쌓고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이 캔들 신호, 어떤 캔들 신호를 가지고 내가 거래를 해야 되나, 이런 다양한 유형들을 계속 몸에 익히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봐볼게요. 이전 흐름에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봤던 이런 해석들이 지금 됐다 그러면 짧은 강한 돌파가 아닌 짧은 돌파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짧은 돌파 이후에 캔들 모양을 보면 지금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짧은 돌파 바로 안쪽으로 이 박스권, 우리가 표시해 놓은 설정한 이 중요한 레벨 안으로 바로 들어오는 모습,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 어느 정도 지지받는 척 하다가 다시 바로 큰 캔들로 안으로 빠지는 모습, 이런 것들은 이제 페이크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된 거죠. 한 이 정도 또는 요 캔들을 확인하면 이거는 페이크였구나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이때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위치까지 분명히 한 번 더 칠 거라고, 조정이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이 왔을 때 여기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반대 움직임, 페이크 동작이 확인됐다 그러면 방향은 분명히 이쪽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 큰 음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 거래를 들어가냐, 그렇진 않죠. 중요 위치까지 기다렸다가 중요 위치에 도달했을 때 거래를 잡는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물론 이제 기다리기 지루하고 조급하고 뭐 그렇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가지셔야만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 안 올 것 같은데도 결국은 오잖아요. 그죠? 그죠? 안 오고 그냥 내려갈 수도 있죠. 물론. 자,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죠. 우리가 기다리는 곳은 여긴데 못 미치고 바로 내려갈 수도 있죠.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경우를 우리가 다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기준 없이 거래를 해도 되지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어쨌든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차트를 함께 보면서 실제 거래를 하면서 하나하나 같이 경험을 해 나가면서 점점 본인의 거래 스타일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거래에 자신감도 생기고,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또 항상 이제 성공적인 거래를 하려면 그만한 또 노력과 대가가 따르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25분이 됐네 벌써. 예, 제가 이제 카페도 지금 리뉴얼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많이 간단해졌죠, 앞이. 그리고 메뉴도 많이 간단해졌습니다. 이전에 작년에 몇 분 되진 않았지만 스터디 멤버를 제가 운영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노하우들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이 스터디 멤버는 입회비가 좀 있긴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거래를 하는 입장이었고, 전문적으로 이런 활동, 유튜브나 뭐 카페나 이렇게 활동을 하는 입장도 아니었고 해서, 그냥 거의 뭐 대가 없이 그냥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거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대가를 바라곤 한 건 아닌데, 어, 그렇게 하다가 다른 분들도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을 같이 서로 이제 공유를 하자는 목적으로 이 카페도 만들게 됐고 했었는데, 그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이제 겨울에 제가 잠깐 쉬는 기간 몇 개월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관리를 안 하면서 네, 지금 상태로 왔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음, 이 스터디 멤버분들은 아마 지금도 거래를 잘 하고 계실 겁니다. 꾸준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 리뉴얼 중인 거는 이 멤버십 참여 방이라고 해서, 기존처럼 일반 회원들하고 하지는 않을 거고, 제가 왜냐하면 이제 전문적으로 이거를 하고 할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지인들과 아니면 또는 제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멤버분들과 함께, 저는 어차피 거래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저랑 이제 같은 관점으로 계속해서 같이 거래를 하실 분하고 이제 위주로 카페를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멤버십 참여 방법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거래했던 FX 브로커 중에 IB 코드를 받아놓은 브로커가 있는데, 그 코드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꾸준히 거래를 같이 해주시면 멤버십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분들과 뭐 일주일에 영상으로 한 번씩 만나 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요청이 있으면 제가 뭐 자료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차트 아이디어도 공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예, 이제 곧 금요일이고 주말이니까 주말에 제가 그 관련된 내용들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카페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거래 잘들 하시고 조만간에 다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